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백배제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배제 법칙의 뜻을 보면 우리 헌법 12조 7항에 규정되어 있죠.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장기화 또는 기만 기타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유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화한 조문이 형사법 309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이라든가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때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구체화시켜 놓은 조문을 우리가 형사법 309조에 두고 있습니다. 즉 자백 배제 법칙은 기본적으로 자백에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이때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뒤에 보겠지만 절대적으로 부정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백 배제 법칙의 기능은 뭐냐? 수사기관에 위법 수사에 제동을 걸고 근데 법원에 대해서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근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 이론적 근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학설이 허위 배제설, 인권 옹호설, 절충설, 그다음에 이제 위법 배제설, 종합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허위 배제설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자백 배제 법칙의 원래의 그 이론적 근거는 이 허위 배제설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인권 침해, 자백을 강제로 받아내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권 옹호설이고 이 인권 옹호설과 허위 배제설과 인권 옹호설을 합쳐놓은 것이 절충설의 입장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다수결적 입장은 지금 위법 배제설로서 허위 자백을 배제하거나 진술거부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즉, 이 자백 취득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적법 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는 것이 위법 배제설로서 현재 한국의 다수결적 입장이다. 근데 이제 판례 입장은 위법 배제설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각 학설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배제, 그 다음에 인권 옹호, 그 다음에 위법 배제가 다 자백 배제의 근거다. 모두가 근거다라고 보는 것이 종합설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 배제설은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특징이 뭐냐? 위법 배제설은 이 자백 배제를 자백 배제 법칙을 위수중의 특칙으로 봐요. 위수중의 특칙으로 보는 것이 특징인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판례를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임의성이 없는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그 자체가 실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설 내지 절충설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거의 뭐 종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백 배제 법칙과 위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관련돼 가지고 이 다수설인 위법 배제설과 종합설의 입장에 열 때 약간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위법 배제설이 현재 한국에서 다수설적 입장이고 판례 입장은 허위 배제, 인권 옹호, 위법 배제를 다 고려하는 입장이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판례는 즉 판례는 자백 배제 법칙과 위수중의 법칙을 별개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수설처럼 특칙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별개로 파악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을 때는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 판례 입장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이 있다. 이때는 뭐다? 이건 자백 배제 법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 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는 자백.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법 배제설은 자백 배제 법칙을 위수중의 특칙으로 보기 때문에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집 절차나 수단에 위법이 있으면 다 뭐다? 자백 배제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자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은 이 피고인의 자백이 뭐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이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이걸 자백이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처럼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충분하고 형사 책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자, 구성 요건에 해당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를 주장해도 자백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성 요건에 해당한 사실을 긍정하면 이건 뭐예요? 추후에 번복하거나 아니면 취소하더라도 얘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 사실을 긍정하면 다 자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구체적 범위를 보면 꼭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자백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증인이든 참고인의 지위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뭐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자백을 하면 피고인의 자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백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을 불문하기 때문에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며 그것이 법원에 의한 것이냐 수사기관에 관한 것이냐를 뭐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일기장에 기록한 것도 자백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판상 자백이냐 재판의 자백이냐를 불문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공판 절차에 보면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인정 신문한 다음에 이제 검사의 모든 진술, 공소장 낭독이 있고 피고인 측의 모든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 측의 모든 진술과 관련돼 가지고 그것이 피고인의 자백이냐 판단할 수 있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뭐냐? 피고인이 모든 진술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은 자백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백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피고인의 자백만을 말하므로 타인의 자백은 뭐냐? 타인의 자백은 이거는 자백 배제 법칙에서의 임의성이 아니라 모든 자백, 모든 진술은 317조 1항에 의하여 임의성이 인정되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자백, 임의성이 없는 타인의 자백과 관련돼가 결국 317조 1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백배우 추측의 내용으로 보면 고문 폭행 협박으로 인한 자백, 당연히 임의성이 의심되고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기망에 의한 자백.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가장 포괄적인 방법으로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으로 뭐 약속에 의한 자백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백 배제 법칙의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로 보면은 고문 협박으로 인한 자백 하는데, 고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사람의 정신이나 신체에 대해서 비인도적, 비정상적 고통을 가하는 거. 이걸 고문이라는 거예요. 뭐 폭행은 우리 형법시간에 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그다음에 협박이라는 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거.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백을 했다면 당연히 임의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고문 폭행 협박을 뭐 반드시 구별해야 되냐? 개념상 구별 곤란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 부정의 동일함으로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문 폭행 협박의 형태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피고인한테 고문 폭행 협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고인의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한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만 단순한 경고와 협박은 구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경고에 의한 자백은 위법 절차에 의한 자백이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고문폭행 협박으로 인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데, 자, 임의성이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뭐냐? 그것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피고인이 범사 이전의 수사기관, 즉 경찰 단계에서 고문폭행 등으로 인해서 자백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이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그때는 어떡하?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협박이 없었다 할지라도 당연히 자백의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는 심리 상태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심리 상태가 검찰 단계까지 계속되더라도, 어쩌면 법정에서까지 계속되더라도 그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구속 자체는 이건 구속 자체가 적법하나 구속 자체는 적법한데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화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속 자체가 불법한 경우보다 이건 당연히 유수적으로 증거 능력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구속되었으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상태에서 행한 자백의 증거 능력
부정에 관한 문제다. 그 때문에 이거는 범죄의 주관적 의도를 증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하다 뭐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좀 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기망에 의한 자백이죠. 기망 또는 위계를 사용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얻은 자백이다. 자, 기망의 대상은 사실뿐만 아니라 법률 문제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문제는 적극적 사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의 착오 이용은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법조문은 관련돼 가지고 위계를 사용하는 걸 하는데 위계의 개념이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주를 이용하여 하는 것을 우리가 위계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단순한 상대방의 착오 이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구별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적극적 사술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침묵하는 경우 단순한 침묵 같은 경우는 뭐다? 단순한 침묵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망에 의한 자백이 아니다. 그러면 적극적 사술에 의한 것들이 어떤 거냐? 바로 밑에 나오는 예에 이런 것이죠. 공범자가 이미 자백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네,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를 본 사람이 있다고 속여가지고 진술을 받거나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 결과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기망의 자백을 받거나 아니면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됐다고 기망의 자백을 받는 경우 이런 자백들은 다 기망에 의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는 거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 주사가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 피의 사실 부분을 가볍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보호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거는 뭐다?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뭐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으로 이 포괄적 개념인데 이 기타 방법에 관련된 대표적인 게 약속에 의한 자백이에요. 자, 자백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겠다 관련돼 가지고 그러고 얻은 자백은 당연히 임의성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단 여기 이제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자백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익 제공 의사가 없이 약속한 경우보다 그는 기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망에 의한 자백이다. 자, 약속은 자백에 영향을 미침에 적합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한하지 않고 일반적 세속적 이익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자백을 하면 가족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했을 때도 약속에 의한 자백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인 예가 자백을 하면 기소유예로 해주겠다. 아니면 특가법 적용하지 않고 일반 단순형법 적용하겠다. 뭐 때문에 이런 자백을 보는데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철야 신문, 육체적 필요, 정신적 압박 등에 의한 자백 관련되는데, 자, 철야 신문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철야 신문 했다고 바로 위법한 수사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피의자가 피로로 정상적인 진술을 못하는 경우, 즉 임의성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백은 증거 사용 불가하다는 거죠. 즉 검찰에서 자백을 했는데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된 때로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해가지고 회의 끝에 받아냈다 자백을. 임의성에 의심이 있을 만한 자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006년도 이런 게 있어요. 자,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1년 3개월 동안 무려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늦은 시각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가족이 미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해야 되는데 구속 또는 출국 금지 조치의 지속 등을 수단으로 계속 회유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냈다. 이런 것도 정신적 압박에 의한 자백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의성에 의심이 있느냐 없을 때 그 임의성의 증명 문제는 뭐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당연히 검사한테 있겠죠. 아까도 앞에서 봤지만은 당연히 임의성의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의 임의성의 의문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검사가 증명하는 거는 자유로운 증명이냐 엄격한 증명일 때 우리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죠. 기본적으로 소송법적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자유로운 증명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견해 아무리 자유로운 소송법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인한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은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증거 조사를 마친 후에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겠다. 그러면 그때는 증거 조사해가지고 증거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배제 결정을 통해 가지고 유죄 인정 자료에서 제외하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그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사유와 만약에 자백의 임의성 사이에 의심 사유와 임의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냐 해서 필요설, 여기 보면 필요설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효설은 뭐냐면 위법 배제설의 입장에서 적용되는데, 임의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자, 임의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뭐요? 이건 결국 우리가 적법 절차에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인과관계 존버와 관계없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 판례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의 임의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판례는 제가 보면 추정설, 즉 필요설 입장이란데,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는 사유가 있는데 해당한다 할지라도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즉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인정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판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백의 임의성 관련돼 가지고는 임의성이 없다는 사유와 임의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로 한다.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백 배제 법칙의 효과, 증거 능력의 절대적 배제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배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증거 능력이 부활되지 않는다. 즉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 불가하고 증거 동의에도 증거 능력 없다. 그다음에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당연히 임의성 있는 자백을 기초로 유죄 인정은 자백 배제 법칙 및 증거집 위반에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 아니라 없는 자백이겠죠.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유죄 인정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파생 증거에 증거 능력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증거 능력 부정한다. 뭐 독수독과 이론에 의한 해결 관련돼 가지고 뭐 똑같은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 가지고 증거법에 관련돼 가지고 증거법의 기초와 어떤 증거법의 원칙, 그다음에 허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